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장석웅 도교육감이 올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실 혁신과 교육자 자치 실현 등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혁신, 미래란 가치를 토대로 학습 공동체 활성화와 학교 자율사업 선택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맞춰 내년 초 2단계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교육 경비를 편성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42개 사업에 96억 원을 지원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5개 사업에도 2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수 테크니션 스쿨의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남대 측과의 협의를 통해 여수 캠퍼스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광양 지역위원장 공모에 모두 19명이 신청했습니다. 총선이 1년 넘게 남았지만 지역 정치권의 우위 경쟁은 벌써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사국위원회로 분류돼 위원장이 공석인 지역구는 모두 3곳. 먼저 여수 갑에는 한정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 김유화 전 시의원, 김점유 전 총선 후보가 위원장 공모에 참여했고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이신남, 기업인으로 알려진 한현석 씨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수 을에는 지난해 지역위원장 공모에 참여했던 권세도 전 여수시장 후보와 김승빈 전 시의회 부의장, 정기명 변호사가 다시 한번 도전장을 냈고 박완규 민주당 부대변인과 김영곤 전 도의원도 신청을 마쳤습니다. 광양 곡성 구례 지역구는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 경제계와 언론계 등 각계 인사에 현직 도의회 의장까지 모두 8명이 신청해 이번에 공모가 진행된 20곳의 지역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직 지역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 지지율이 고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경쟁에서만 승리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해볼만 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 사실상 공식적인 총선 경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공세라는 게 다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민주당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해 단수 추천과 경선 여부를 논의한 뒤 위원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재난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194억 원이 늘어난 86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여수 진랑감과 순천 향교, 명륜당 해체 보수 등 276개 문화재 보수 정비에 470억 원과 순천 송광사 해청당 보수 등 13개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27억 원 등 문화재 보존 관리에 8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제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남에는 국보를 비롯한 국가 지정 유형 문화재 458개, 도 지정 문화재 761개, 전통 사찰 96곳이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시티 투어 버스를 운행하면서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선 고흥군이 순천역을 기점으로 시티 투어 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의 낭만 투어 버스와 도심 순환 2층 버스, 세 대의 시티 투어 버스를 지난 한 해 동안 5만 5천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버스 2층이 1층보다 인기였습니다. 순천에서도 도심 순환형과 자연 생태형 코스로 트롤리 버스라는 시티 투어를 지난해 1만 5천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광양의 햇빛 광양 투어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43차례 시즌형 관광 상품으로 운행해 관광객 300명이 이용했습니다. 시군별 시티 투어 버스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테마와 이벤트도 가미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최근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실속 있게 관광할 수 있는 시티 투어를 오는 3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차례 운행하기로 하고 위탁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순천역을 기점으로 분청문화박물관과 녹동항, 연홍도와 소록도를 경유하고 관광객 호응도에 따라 다양한 코스 개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흥 시티투어는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시티투어 이용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시티투어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이용객 유인 마케팅 전략과 서비스 개선 방안, 기획 프로그램 제안과 차별화된 운영 전략 등을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의 콘텐츠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지역 항공 관광 상품인 스카이투어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스카이투어 운영사인 신한에어 측은 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항공 관광 상품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항공청에 휴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항공기를 타고 광양만권을 둘러보는 스카이투어는 지난 2017년 2월 여수에 취항했으며 이용객이 예상보다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양된 통영 낚시어선 선내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낚시어선을 인양해 배수 작업을 한 뒤 선내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오후 5시쯤 기관실 뒤편 발전기실에서 실종자 58살 임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내일까지 집중 수색 기간을 연장한 뒤 이후에도 대형 함정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공대 유치 경쟁이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보지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부지 제공 조건이 한전공대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후보지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추천 절차를 거쳐 모두 6곳으로 압축됐습니다. 한전 측은 이들 후보지에 대해서 2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단계가 입지 여건, 2단계는 경제성 부분을 위주로 진행되는데 산학연 연계성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고 기존 인프라 활용성 등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1단계 평가를 통해서 후보지는 6곳에서 2곳으로 압축되고 2단계에서는 부지 조성과 관련된 경제성과 지자체의 지원 계획이 최종 선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평가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고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의 어떤 재정적 여건이랄지 또 재정적 지원이랄지 이런 점들이 크게 부각되거나 비중 있게 다뤄져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 측은 이번 주까지 후보지에 대한 1단계 평가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압축된 후보지 2곳에 대한 제안서 발표와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전공대 후보지 평가 기준이 당초 약속과 달리 외부로 유출되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화재로 잿더미가 된 목포 먹자골목 상인들이 인근에 임시 천막을 치고 설 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 상인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도움이 재기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시뻘건 불길이 상가를 집어삼킵니다. 불에 탄 상가는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고 설 대목에 맞춰 준비해둔 물건들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이 났던 먹자골목 인근 공영주차장에 몽골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전통시장입니다. 전기가 개통됐고 수도시설 설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판매 물품과 냉장시설, 판매대 등을 갖추고 오는 21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수도하고 하수관 전기는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상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주쯤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불타버린 점포 길 건너편에 마련된 임시시장이지만 굳었던 상인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포 먹자골목 화재 피해 상인들의 재기를 위한 온정의 손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과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성금 기탁, 그리고 모금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목포 시민께서도 좀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제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목포 먹자골목 상인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재기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율촌면 구암 2구 주민 1동 15만 원, 중앙동 3통 주민 1동 14만 7천 원, 순천시 나간면 하송마을 주민 1동 12만 1,500원, 여수시 월호동 주민센터 11만 4,300원, 여천동 무선 주공아파트 20통 주민 1동 10만 1,000원, 여수시 돌산읍 송시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면 우실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월호동 대경도 내동 경로당 10만 원, 월호동 1통 주민 1동 10만 원, 화양면 나진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미평 주공아파트 2차 관리사무소 직원 1동 10만 원, 소라면 복산 6리 주민 1동 5만 원, 현천 3리 주민 1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국내 최대 한민족 경제축제인 제18차 세계 한상대회가 오는 10월 여수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4월 대회 유치에 성공한 이후 한상과 지역 경제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상 네트워크 확장과 발전을 위한 토론은 물론 중소기업 구매 상담과 해외 바이어 구매 상담 등 다양한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 한상대회는 전 세계 한상인들이 한 곳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한 판로 개척과 글로벌 무대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22일부터 4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보급합니다. 광양시는 상대적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관내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152개소에 5만 개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마스크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3월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 운임 지원율이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도서민 소유의 소형 승용차에 대해 1000cc 미만은 20%에서 50%로, 1600cc 미만은 20%에서 30%로, 그 외 대상 차량은 기존과 같이 20%를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은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량 155만 대 6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순천시가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관내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출근길 서울 하늘은 이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대비 최대 10배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이천이 198, 서울 양천구 147, 경북 경산도 129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경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에 있어서 오늘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오늘 낮에 찬바람이 불면서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해서 심한 추위는 없는 상황이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 8도, 부산은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